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일단 교재부터 확인할게요. 요약집 갖고 오셔야 돼요. 요약집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예상 문제집 하고요. 2권 일단 준비하시고요. 됐죠? 예, 그리고 프린트도 하나 받으셨어요? 프린트 자, 됐습니다. 그 정도. 자, 그러면 오늘 7월 첫째 주라서 자, 앞에 보세요. 자, 지금 7, 8월 과정이죠. 요약하고 예상 문제하고 두 개를 같이 갈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자, 1, 2월 달에 기본서 했었죠. 다 까먹었어요? 기본서. 예, 기본서. 예. 집에 기본서 아마 있을걸요? 예, 기본서. 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에 요걸 요약해가지고 정리했고요. 자,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요 요약집을 가지고 이제 기출문제 과정을 5,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 달에 또 요약집을 가지고 예상문제집을 갖다 붙일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요약집을 가지고 단권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9, 10월 달 가서 또 요약집은 계속 볼 거예요. 9월 달에 동영 모의고사 보면서도 계속 요약집 가져갈 거니까 우리 정규 과정은 요약집이 단권화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지금 5, 6월 과정이 끝났는데 자, 특히 인강 들으신 분들은 요거 마무리를 못한 분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웬걸 여기도 못 끝낸 분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혼자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학원에 나오면 무조건 진도가 나가죠. 못 알아들어요, 지금? 예, 하고 나오면, 그죠? 예, 어쨌든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진도 나가니까. 예. 근데 이제 인강으로 혼자 들으시면, 자, 일시정지. 근데 일시가 아니야. 하루야, 하루. 그죠? 다음날, 그 다음날 또 열까 말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막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죠? 예, 강의를 다시 플레이 시킬 이게 안 돼. 또 밀리고 해가지고, 지금 3, 4월 강의도 못 끝내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이제 고민이죠? 예, 그런 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걸 갈까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3, 4월 강의 요약 강의 끝내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남들이 그러는데 기출문제 꼭 들어야 되는데 기출문제 듣고 나면 너무 이제 동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되게 이제 고민이 되게 많은 이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규 수업 계속 따라오셨으니까 요약 강의 해가지고 기출문제 완전히 마스터했죠? 마스터 그러니까 약간 부담스러워요 지금.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상 문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기출문제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기출문제는 제가 외운다 그래서 풀라 그랬어요.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기출문제는요. 딱 이 형태 문제가 나오면 정답 몇 번 이렇게 해서 요건 1에서 정답. 정답을 완전 외워야 돼요. 근데 이 기출문제를 어떤 분들은 이제 한 번 더 듣는다 그래요. 한 번 더 들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걸 내가 외워서 맞춘 건지 알아서 맞춘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외우는 건 맞는데 그걸 다시 반복할 때 되게 조심하실 게 정확하게 알아서 푸는 건지 외워서 푸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살짝 그 정도의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살짝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로는 못 풀게 조금 바꿉니다. 그렇다고 많이 어려워지진 않아요. 약간 어려운 문제 조금 섞기도 하지만 좀 더 쉬운 문제 섞고 해서 기출문제 기준으로 해서 조금 변형해가지고 그냥 암기로는 못 맞추는 정도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기출문제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완전히 새로운 문제다라고 준비되지 않고 기출문제 선으로 맞춰서 예상 문제가 준비됐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출 과정이 끝났으면 이걸 또 듣는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넘어오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자, 요약집 과정이 끝나서 기출 과정 들어갈 거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 문제 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오늘 자격을 드릴게요. 자격 그런 거 없어. 그죠? 일단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부터요, 문제부터요? 문제부터요. 문제 풀어보고 틀리면 이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은 순서를 바꿔서 공부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지금. 7, 8, 9, 10 딱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론을 기초 탄탄히, 그럴 거면 1월 달부터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요. 지금 이제 틀렸으니까, 자, 지금은 문제 풀고 이론 정리하고, 순서가 그렇게 가야 돼요. 문제 풀어보고 이론 정리하고, 그죠? 자, 문제는 알고 풀어요, 모르고 풀어요? 뭘로 푸는 거예요, 이제. 뭘로 대충 풀고, 그죠? 그 다음에 틀리면 이제 이론 찾아보고, 왜 틀린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거꾸로 공부가 들어가야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간 절약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 과정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뭔가 완벽하려고 그래. 자, 제발 완벽주의 버리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대충 답만 맞추면 돼. 제가 부탁드리는데, 완벽하게 이론 정리를 다 끝낸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뭐 저 정도는 하나 있지. 없어. 그러니까 이론 정리를 완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문제 대충 풀 정도만 알면 돼. 그 넘어가면 돼. 그죠? 당장은 맡겨도요. 다음 순환에 돌아가서 보면 이 별것도 아닌데 왜 고민했지? 괜히 시간 낭비했지?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일단 답 맞추면 되니까 넘어가시고 다음 문제 보시고 계속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7, 8월 과정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7, 8월은 기출문제를 다시 변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되게 중요한 과정이니까 자,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참고로 지금은 정규 과정이잖아요. 예, 우리 저녁반에는 이제 2시간당 과정이 있는데 2시간당은 이제 저녁반이니까 좀 줄여서 가기 때문에 1, 2, 3월 한 순환, 4, 5, 6월 한 순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4, 5, 6월 해가지고 기출 과정 끝났거든요. 그래서 7, 8월 달에는 진도 맞춰가지고 저녁반도 진도를 맞출 겁니다. 2달에 맞추니까 대신에 이제 저녁반은 2시간당 교재 예상 문제가 또 들어있어요. 요 교재 안에는 이론도 들어있고 기출문제 들어있고 예상문제 들어있고 한 권에 다 끝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예상문제하고 이제 요 이론하고 해서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전에 수업 들었는데 같은 진도 한 번 더 든다 그러면 저녁반에 짧게 정리할 거니까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예상문제집 있죠? 기초문제집 있고요. 자, 예상문제집은 작년까지는 제가 만들었는데 올해는 제가 좀 부담된다 해가지고 다른 분이 정리하시기로 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작년 문제랑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제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리면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이제 9, 10월 달이죠. 9, 10월 달에는 이제 동영 모의고사. 요게 4주간, 30문제씩 4주간 시험 보고 해설을 할 건데, 요 해설할 때 요약집 가지고 할 거예요. 결국 요약집 몇 번 봐요? 지금 못 썼어요, 지금? 하여튼 많이 봐. 많이 봐. 그래서 요때까지 요약집 가지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노트 한 권 나왔었는데 이건 특강이 끝났어요. 끝났고 기출테마 30선 특강이 있는데 만약에 기출과정을 압축해서 정규과정 안 보고 하나만 보겠다 그러면 요거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옆에 스튜디오에서 다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도 최근 기출문제 한 3년치 정도에다가 옛날 거 중에 중요한 거 몇 개 섞어가지고 30선 테마 특강을 만들어 놨으니까 등기적 다 합쳐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과정을 압축하려면 이걸로 복습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강의를 짧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론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비밀 노트가 제일 좋아요. 이론 예를 들어서 이제 3, 4월 달 요약 과정 들어야겠다.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더 짧게 끝나기 때문에 그 정도 특강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무리 특강은 이제 남아 있는 게 요거 하나 있어요. 백선 특강. 자, 백선 특강은 이제 우리 학원에서 9월 2일 날 토요일인데요. 9월 1일 날 한 100문제인데 100문제보다 조금 줄이려고 올해는 좀 더 줄여보려고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론 정리가 그 다음 주 해가지고 9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이론 총정리 지문으로 쭉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 셋째 주, 넷째 주, 그 다음에 10월 달 1일째, 첫째 주, 둘째 주까지 하면 4번. 그래서 여기 1, 2, 3, 4, 5, 6 하면 6주죠, 6주. 6주로 이제 끝납니다. 9, 10월 달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까, 그래서 백선 특강 꼭 들으시고, 이론 총정리하고, 자, 백선. 이게 이제 마무리 과정입니다. 좀 참고로 말씀드릴게, 제가 항상 이 마무리 과정 준비할 때는요, 간평사 문제하고 법무사 문제를 다 검토를 하거든요. 간평사는 이미 문제가 나왔는데,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문제가 없어요. 이제 법무사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법무사 문제가 9월 2일 날 시험 봐요. 예전에 그 전에 시험 봤기 때문에 다 검토해가지고 이제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법무사 문제가 이제 9월 1일 나오기 때문에 요때 검토해서 요때 동영 모의고사에다가 제가 반영해가지고 문제 변형해서 연습을 이때 시켜드릴 거니까 여기는 이제 법무사 문제는 반영이 안 될 겁니다. 대신에 이제 과거 문제하고 흐름을 봐가지고 제가 예측 문제를 몇 개 넣을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법무사 문제 반영은 여기서 갈 거니까 동영 모의고사 과정 4주간 문제는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꼭 진짜처럼 시험 보고 해설 듣고 요 과정을 거치셔야지 뭐 작년에도 여기서 많이 나왔단 말이죠. 요거 마지막에 마무리 꼭 하셔야 된다.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이제 잔소리 끝 하고요. 자, 요것도 끝 하고요. 지도 많이 봤었죠? 끝하고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김포시 있죠? 지속적으로 김포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김포시가 제가 결혼하면서 들어왔는데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도시 지역도 있고 이제 논밭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여기가 이제 그 요즘 한참 신문에 나오는 김골라 아세요? 김포 골드라인. 김골라, 김포 골드라인, 골병 난다 그래서 김골라예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뭐 9호선이 무시무시하다 그랬는데 김골라 출퇴근 시간에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특히 김포공항에서 저녁에 이렇게 퇴근하는 이 과정에 김포공항역이 꽉 차 있어요.
그 두량 와서 몇 명 태우고 가고 또 두량 와서 몇 명 태우고 이러면서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김포 사후역, 김골라 지나가는 라인이고요. 여기로 쭉 내려가면 이제 올림픽대로 쭉 탈 수 있는 길 직결되고요. 좋은 동네죠. 자,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사후 아이파크, 좋은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마주 보면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자, 김골라에서 쭉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이 김포시청이 있어요. 김포시청. 자, 김골라에서 쭉 올라가다가 옆으로 쫙 돌면 자, 뭐가 있다? 자, 뭐가 있어요? 등기소 있어요. 등기소. 됐죠? 자, 다시 김포 골드라인에서 이쪽에 등기소, 이쪽으로 가면 시청. 자, 두 개의 부서가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 등기소. 자, 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소장. 굉장히 어려운 거 맞췄어요. 그죠? 여기 등기관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등기소장. 뭐 응용 문제예요, 지금? 등기관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등기소장, 등기소장. 그죠? 그럼 등기소장도 등기관이에요? 등기소장도 등기관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등기소장이 등기 업무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안 해요. 그죠? 밑에 등기관들 많으니까 자기는 등기관이지만 잘 안 해요. 그죠? 근데 밑에 등기관들이 바빠 죽으려고 그래. 그럼 할까, 안 할까? 그럼 조금 하는 거지. 그죠? 그 정도. 그래서 등기소장도 등기관. 이거 옛날에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안 나옵니다. 자, 등기소장 있고 등기관들이 있죠? 등기관들이 이제 등기 업무를 맡아봐요. 몇 건 쭉 나눠준다고. 그러면 자기 맡은 업무를 자기가 처리하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등기관이, 자, 맡은 등기 업무를 처리한다. 그럼 뭘 쓰는 거예요? 뭘 쓰는 거예요? 등기관이 뭘 써? 등기부를 쓰겠지. 뭐 설마 일기를 쓰겠어? 등기부를 써요, 등기부. 자, 등기관이 뭘 쓴다? 등기부를 쓴다. 등기관이 등기부를 쓴다. 그죠? 등기부를. 자, 등기부에는 뭘 써요? 등기부에 뭐 써? 자,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를 쓰겠지. 갑구에는 소유권을 쓰겠지. 을구에는 소유권 외 권리 쓰겠지. 뭐 다 안 해, 뭐 다 안 해, 뭐. 등기부에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가 알아서 써요. 우리가 해달라 그래. 둘 다 있지. 자, 우리가 해달라 그러면 신청. 자, 지가 알았으면 직권. 그죠? 만약에 김포시청에서 연락이 오면 촉탁. 됐죠? 신청, 촉탁, 직권. 자, 마지막으로 명령도 있었죠? 그래서 4가지 개시 절차가 있다. 자,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쓴다. 누가? 등기관이. 자, 등기부는, 자, 밖으로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몇 년 버전? 연구 버전이요. 등기부 연구 버전. 또 새록하네. 자, 등기부 연구 버전. 5년 버전 뭐 있는데? 5년 버전. 신청서. 자, 우리가 내는 신청서. 자, 우리가 내는 거 누가 써요? 신청인이 쓰겠지, 신청인이. 자, 신청이 잘 모르면 누가 대신 써줘? 법무사, 대리인 써주겠지. 그러니까 그 몇 년 버전? 그 5년 버전. 등기부는 누가 써? 등기관이 써. 몇 년 버전? 연구 버전. 그죠? 또 이제 와서, 아, 그렇구나. 자, 넓게 보면 이것도 등기부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등기부에 포함된다. 뭐가 있을까? 도, 공, 탁. 자, 매도, 공탁. 매가 뭐예요? 매매 목록. 그죠? 매매 목록. 도면. 자, 공동, 담보, 목록. 자, 공동 담보 목록. 자, 신탁원보. 됐죠? 이렇게 해서 걔네들도 연구 보죠. 여기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 동네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김포시청 있잖아요. 김포시청. 그죠? 누가 또 만차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김포시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시장. 또 시청장 그러지 마시고 시장. 자, 김포시장. 김포시장이 여기 지적소관청이에요. 김포시의 지적소관청. 됐죠? 근데 이 김포시장은 지적업무를 잘 몰라. 그 밑에 지적 공무원들이 있겠죠? 지적 공무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이 있겠죠? 그 사무실 구석에 철문이 있죠? 그 철문 열면 철망, 그죠? 철망, 그죠? 철망 열고 들어가면 뭐 서늘해, 그죠? 서늘해. 거기 뭐요? 서고. 자, 지적서고. 지적서고에 뭐 들었어요? 지적서고에 뭐 들었어? 지적공부가 들었겠지. 자, 지적서고에는 지적공부. 종이요, 컴퓨터요? 종이죠. 들고 나올 수 있다, 없다? 자, 원칙적으로 들고 나올 수가 없고, 예외적으로 들고 나오려면, 천재지변이 있거나, 또, 승인을 받아야 돼. 누구 승인이에요? 자, 김포시장 위에 누구 있어요? 경기도지사 있지. 굉장히 어려운 거 써요. 김포시장 위에는 경기도지사.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승인하면 뭐 할 수 있다? 반출할 수 있다.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서고에 뭐가 있어요? 지적 공부가 있어. 자, 지적 서고에 지적 공부. 종이로 된 거는 반출이에요, 복제예요? 반출. 자, 컴퓨터로 전산으로 된 거는 복제. 복제. 자, 종이로 된 거는 반출. 자, 반출. 반출하려면 두 가지. 천재지변 있거나 시도사 승인 있으면 반출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지적 공부. 자, 요거는 지적 소관청이 작성 관리를 하는 거죠. 예. 요거 그 철문 밖으로 들고 나온 거 괜찮아요. 그 철문 밖으로 들고 나와서 자기들 업무 볼 땐 괜찮아. 이 청사 밖으로 나올 때 천재지변하고 시도사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 여기가 이제 김포시청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 두 가지 얘기했어요. 두 가지. 자, 하나는 등기부. 어디 있어요? 등기소에 있겠지. 자, 누가 써? 등기관이 쓰겠지. 자, 요거 지적공부 어디 있어요? 지적소관청 청사에 있는 거죠? 예, 자, 지적소관청 청사에 지적서고가 있어. 서고. 자, 요건 지적 공무원들이 쓰겠죠? 지적 소관청이에요, 소관청. 자, 지적 공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대장, 또 임야대장, 이런 거 있었죠? 지적도, 임야도, 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자,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요거 지적 공부 있어요. 자, 여기다가 뭘 쓰죠? 실제. 자, 내 땅 면적 얼마다? 이거 누구 소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실제 내용들을 여기다 쓰는 거 뭐라 그래? 등기한다. 여기다 쓰는 거는 등록한다. 등록한다. 그죠? 자, 그 중에 등기부는 뭐가 전문이에요? 권리가 전문이야. 자, 권리는 건등기. 외우세요. 권리는 건등기. 자, 입에 딱 나와야 돼요. 권리는 건등기. 자, 아무 데나 할 거예요. 자, 권리는 건등기. 자, 그럼 얘는 표시죠? 자, 표시는 표지적. 자, 표시는 표지적. 만약에 실제 소유권자가 바뀌었어. 소유권자 명주번. 자, 이 사람이 딴 사람으로 넘겼어. 땅을 판 거죠? 예, 그러면 권리죠? 자, 권리는 건등기. 자, 어디부터 간다? 등기소에 먼저 가요. 등기소에 먼저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했대. 소유자 바뀌었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 해준다? 통지해준다. 자, 통지를 받아서 자, 이쪽에 소유자 정리를 하게 돼 있죠? 예, 통지는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표시가 바뀐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만 통지합니다. 예,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않는다. 그죠? 예. 위쪽은 뭐가 전문이에요? 표시가 전문이죠? 표시는 지적. 자, 만약에 면적이나 지목이 바뀌었다. 그럼 어디 가야 돼? 면적이나 지목이 바뀌었으면 지적소관청, 김포시청에 가야 돼. 그래서 분할이나 지목 변경 신청해요. 여기 면적, 지목 이런 거 바뀌었으면 자,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소관청에서 등기소에다가 자, 뭐 해준다? 촉탁해준다. 자, 촉탁은 자, 토지 표시에 대한 문제예요? 소유권에 대한 문제예요? 표시. 자, 만약에 소유권자가 바뀌면 촉탁한다고 X. 이렇게 식으면 나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토지 표시가 변경됐을 때 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니네 표제부 고쳐야 돼. 이거 바뀌었어. 라고 알려주는 거. 이게 촉탁 등기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관공서가 등기소 얘기하는 걸 촉탁 등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쪽이 관공서라고, 관공서. 그렇죠? 예, 자, 촉탁은 자, 토지 표시다, 소유권이다? 토지 표시다. 자, 토지 표시 중에 뭐 제외하고? 신규 등록 제외하고. 자, 이거 지난주에 한 거예요. 예, 지난주에.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신규 등록은 촉탁 사유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촉탁에서 항상 정답이 신규 등록 아니면 소유자 변경이에요. 그래서 그게 촉탁 사유가 아니다. 라고 배웠었단 말이죠. 자, 실제를 등기부에 쓰는 걸 등기한다. 자, 여기 지적금에 쓰는 걸 뭐라고? 등록한다. 자, 여기는 촉탁. 그럼 어딜 바꿔라? 표제부를 바꿔라. 등기부 표제부 바꿔라. 그죠? 자, 등기부는 한 세트가 표제부 갑구 울고 있잖아요. 자, 여기는 통지. 자, 통지는 누구한테 한다? 등기소에서 소관청에게. 자, 뭐에 대해서 통지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대해서 통지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시 앞에 보세요. 자, 지적제도는 사실관계 위주죠? 토지 표시 위주란 말이죠? 자, 지적법은 토지 얘기고요. 이건 소관청이죠? 김포시청. 자, 김포시장 위에 누구 있다? 경기도지사. 자,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 등기는 권리죠? 자, 권리는 건등기. 자, 여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가 있고요. 이건 등기소에 있어요. 등기소 위에 누구 있어요? 등기소장 위에는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 위에는 고등법원장 위에는 대법원장. 자, 거기가 법원, 사법부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사법부 계열이고 요거는 행정부 계열이니까 완전히 부서가 다릅니다. 예,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부서가 달라요. 예. 자, 갑니다. 자, 색깔 잘 보세요. 자, 저는 등기소는 초록색으로 했고요. 자, 지적소관청 이쪽은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렇죠? 자, 색깔 잘 보세요. 예, 자, 누가?
등기관이 누구한테? 지적소관청한테. 뭐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맞춰지면 지적소관청에 알려줘야 된다. 자, 이게 통지입니다. 통지. 됐죠? 통지. 자, 이거 장난칩니다. 최근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등기관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했으면 소관청이 알려야 된다. OX. 자, 등기관이 소유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했으면 지체 없이 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오, 맞잖아요. 자, 이렇게 보고도 헷갈리는데 시험 지문에 넣으면 이건 뭐냐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제 장난칩니다. 잘 보세요. 등기관이 자, 소유권 말소 등기를 했으면 소유권 말소 했으면 지체 없이 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오, 맞잖아요. 말소 등기. 자, 이 보고도 이러면 어떻게 해? 자, 시험 지문에 말소 등기가 딱 나오잖아요. 당황해. 처음 본다. 어떡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소유권 관련된 등기들은 다 알려줘야 된다. 자, 만약에 여기 저당권 있어요? 없잖아요. 저당권 등기했으면 알려줘야 된다고 X. X지. 저당권은 관심이 없어. 소유권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갑니다.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마쳤으면 지체 없이 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자, 여기 가등기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가등기는 제외입니다. 가등기가 됐다고 소유자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래서 가등기 했을 때는 통지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자, 또 색깔 바꿉니다. 자, 색깔 잘 보세요. 네. 자, 소관청 빨간색이죠? 자, 누구한테 알려줘? 등기소에. 자, 이게 뭐예요? 촉탁이죠, 촉탁. 자, 촉탁은 권리 문제예요, 표시 문제예요? 표시죠, 표시. 자, 표시. 자, 토지 표시가 변경됐어요. 자, 뭐 제외하고? 신규 등록 제외하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촉탁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 이거는 토지 표시 변경일 때. 자, 단 신규 등록은 제외하고. 됐죠? 요게 촉탁 문제입니다, 촉탁. 자, 촉탁은 누구한테?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세. 그래서 국가가 국가를 위한 등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자, 하나 더 갑니다. 자, 등기법 29조. 자, 29조에 각하사유가 11개가 있습니다. 자, 11개 각하사유 중에 맨 마지막 거. 우리가 내는 신청서 또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가 써 있어. 등기부의 표제부에 뭐가 있다? 부동산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토지 표시, 건물 표시가 있어요. 이게 뭐랑 맞아야 돼? 대장이랑 맞아야 돼. 자, 대장의 부동산 표시랑 등기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각하된다. 그래서 각하사유 맨 마지막 거예요. 자, 요 각하사유는 촉탁에서는 봐줍니다. 촉탁은 관공서 가는 거죠? 그럴 때는 약간 서류가 안 맞아도 통과시켜 준다 그랬죠? 예, 촉탁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청하는데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 썼는데 대장이랑 안 맞으면 어떻게 돼? 각하돼요. 자,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대장이랑 안 맞으면 어떻게 해? 각하돼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럼 신청서를 쓸 때 대장 펼쳐놓고 베껴 쓰면 되겠네? 맞아요? 예, 그러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라고. 신청서 쓸 때 뭘 펼쳐놔야 돼? 대장 펼쳐놓고, 등기도 표지부 펼쳐놓고, 세 개 맞춰가면서 쓰는 거예요. 세 개가 딱딱딱 맞아야 돼.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다? 각하된다. 그렇죠?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기, 셀프 등기 할 일이 생기겠죠? 셀프 등기 몰라요? 셀프 등기. 등기소 가서 법무사 안 쓰고 내가 넣는 거. 그럼 법무사 비용 30만 원 아끼는 거 아니에요? 30만 원인지 몰랐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거 할 때, 자, 신청서 내가 직접 쓰죠? 직접 쓸 때 뭘 펴놔라? 대장 펴놓고, 또 등기 펴놓고, 그래서 부동산 표시를 딱 세 개를 맞춰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 등기가 되고, 여기 안 맞으면 각하된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잠깐 볼 거예요. 자, 우리 요약집 볼 겁니다. 요약집. 자, 요약집. 자, 방금 보신 거 다 있어요? 자, 요약집.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자, 요약집. 자, 요약집 7페이지, 7페이지. 자, 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요약집 7페이지. 자, 핵심이 이거요. 자, 권리는 건등기, 표시는 표지죠. 자, 그게 핵심이에요. 권리는 건등기, 표시는 표지죠. 자, 7페이지 보시면 위쪽에다가 제가 그림을 넣어놨죠. 그림. 여기 등기부는 자, 권리관계 전문이고, 자, 지적공부는 표시 전문이다. 이렇게 해서 체크. 사실은 이제 등기소하고 지적소관청하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 두 개 말고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두 개만 찝어드린 거예요. 두 개만. 일단은. 예, 되게 한 20개 정도의 제도가 있어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다 하나씩 해드릴까요? 예, 아니잖아요. 그죠? 두 개만. 예. 그래서 권리는 건등기. 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이쪽으로 통지한다. 자, 여기 소유권 나와 있죠? 소유권 바뀌면 통지한다. 그 다음에, 자, 촉탁은 누가 누구한테?
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뭐에 대해서 토지 표시에 대해서 자 촉탁한다라는 거죠. 예. 여기 등기법 자 여기 소유권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으면 자 지체 없이 소관청에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거기다가 자 참조 페이지 113 참조 한번 써보세요. 113 참조. 자, 이제 7, 8월 달에는 조금 우리 요약집을 좀 광범위하게 또 볼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 113페이지 가보세요. 113. 자, 113페이지 맨 밑에 가보시면, 자, 113페이지, 자, 맨 밑에 가보시면, 4번하고 5번 있어요. 4번하고 5번. 자, 그 중에 4번입니다.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지체 없이 소관청에게. 자, 이때 가등기는 불포함이다. 라고 돼 있죠. 그 중에 밑에 기억, 니은, 디귿들 전부 다 소유권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얘기를 제가 2번 써놓은 거예요. 맨 앞에도 한번 써놓고, 저 여기 이제 목차별로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자,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세무서에다가는 가등기 때도 알려줘야 돼. 세무서에다가는. 근데 요거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예, 여기까지. 세무서장한테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딱 2가지만 알려줍니다. 나머지는 안 알려줘요. 세무서에는. 근데 가등기 때도 알려준다는 게 좀 특이하죠. 세무서. 예. 여기는 가등기 때는 소유장 안 바뀌었으니까 소관청에서는 가등기가 관심이 없어요. 요거는 가등기 빼고 나머지 소유권은 전부 다 알려준다. 그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나오다가 최근에 여기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말소나 변경도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죠? 자, 그 다음 다시 7페이지로 돌아가세요. 7페이지 돌아가셔서 7페이지 자, 7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자, 7페이지에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9조 등기촉탁 써 있죠? 등기촉탁. 그죠? 자, 7페이지 등기촉탁. 그 옆에다가 44 참조를 쓰자. 44 참조. 자, 44페이지로 가보세요. 44페이지. 자, 44페이지 가보시면 촉탁 얘기가 또 써 있습니다. 44페이지. 44페이지에 자 촉탁은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촉탁을 하는 거죠. 국가가 국가를 위한 등기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촉탁 사유들이 6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신규 등록은 제외하죠. 제외. 그래서 촉탁 사유가 아닌 게 2개 있어요. 신규 등록하고 소유자 변경. 자 2가지는 촉탁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지적법에 촉탁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답이에요. 다 정답입니다. 신규 등록 아니면 소유자 변경 답이에요. 만약에 요거를 이제 사기를 치고 싶다. 이걸 답을 하기 싫은 거지. 그럼 이제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중에 촉탁 사유가 아닐 것 같은 거. 왠지 촉탁이 아닌 것 같은데 촉탁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중에 이제 제가 찍어드린 게 축척 변경. 축척 변경 하고 나면 등기소에 촉탁한다고 X. 오잖아요. 근데 실제 지형이 나오면, 되게 어색해. 이 축척 변경인데 촉탁을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또 갑니다. 말소를 하고 나면 등기소에 촉탁한다고 X. 오잖아요. 근데 이 지문이 나오면 말소인데 처음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얘네들도 촉탁사에 들어간다. 그래서 응용하면 얘네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일반적으로 내면 이게 답이고 만약에 출제자가 이제 틀리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얘네들 되는 거지 이제. 요거를 마치 촉탁사유인데 아닌 것처럼 싹 이제 사기를 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등기랑 지적이랑 관계 2개를 본 거고요. 자, 기왕 본 김에 그러면 우리 11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10페이지. 기왕 본 김에 기왕 왔다 갔다 시작했으니까 자, 11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10페이지. 자, 110페이지. 자, 110페이지 가보시면 각하사유가 11개가 쭉 나올 겁니다. 자, 각하사유. 자, 이 중에 11번 보이세요? 11번. 자, 11번은 부동산 표시가요. 등기에도 써 있고 대장에도 써 있단 말이죠. 네, 그죠? 이게 서로 안 맞으면 어떻게 한다? 각한다. 자, 하나 더. 신청서에도 부동산 표시 우리가 써내겠죠? 네, 그거가 대장이랑 안 맞으면 각한다. 그래서 신청서 또는 등기 기록에 부동산 표에 써 있는데 이게 대장이랑 안 맞으면 각한다. 이게 11호. 자, 요 각하사유는 촉탁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촉탁. 그러니까 촉탁을 하는데 이게 안 맞으면 각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촉탁에서는 요거 안 맞아도 봐준다. 그냥 받아주게 돼 있다는 거죠.
각하서 11개 중에 자 여러분은 요거 두 개는 꼭 알아야 돼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하고 관할이 아닌 경우 이 두 가지 꼭 알아야죠.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거 되게 많으니까 요건 그때 가서 또 다 암기합시다. 이 각하서를 다 외우란 소리는 아니에요. 예, 그 중에 2호 하고요. 자 지금 12로 본 거죠? 예, 11호. 예. 됐습니다. 요 정도 등기랑 지적 관계를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맨 앞으로 이제 지적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지적법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번 주 또 지적법 할 거예요. 예, 자, 우리는 교재 9페이지로 갈 겁니다. 9페이지. 앞에는 다 생략하고, 자, 9페이지로 갈 겁니다. 자, 9페이지 가보시면, 자, 아래쪽에 법제 64조라고 되죠. 법제 64조 나와 있죠. 자, 요거 얘기할 거예요, 요거. 자, 9페이지 보세요. 예. 이게 이제 한 문제짜리예요. 딱 한 문제 딱 떨어집니다. 자, 여기 있죠? 자, 펴보세요. 자, 지적 공부는 이제 다음 주에 요거 하나씩 다 볼 거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예. 일단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대장이 몇 개 있다? 대장 4개 있어요. 자, 원래는 요것만 대장이었는데 요거 대장이 추가된 거예요. 공유주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자, 도면이 2개였는데 넓게 보면 이것도 도면이다.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여기까지가 7개의 지적 공부, 지적 서고 있어요. 서고. 요걸 컴퓨터로 집어넣으면 정보 처리 시스템. 그럼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고에 있는 거는 반출이에요, 복제예요? 반출. 자, 예외적 반출 두 가지 있죠? 천재지변 아니면 승인받았을 때 서고까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요. 자, 지금은 자, 여기 얘기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요, 우리 등기, 지적법 64조 1항과 2항인데, 2종은 다 외워야 돼요. 지금부터 외울 겁니다. 예, 오늘 뭐 다 필요 없고, 이거 외우고 끝낼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모든 토지 있죠? 모든 토지 누가 관리해? 국토기성부요. 원래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거지만, 책임자를 예를 준 거예요. 장관 중에 네가 이 관련 장관이니까 네가 해. 자, 모든 토지를 하나씩, 필지별로. 하나하나 쪼갰어. 쪼개가지고, 자, 한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기까지가 토지 표시예요. 소지, 지면, 경자. 그리고 끝나면 섭섭하니까 등을 그랬어, 등을. 등등등. 자, 몇 개 더 해가지고, 조사도 하고, 측량도 하자. 자, 예를 들어서, 지목은 토지 용도거든요. 자, 용도를 어떻게 해야 돼? 조사해야 돼. 뭐 쓰는 땅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 어떻게 해? 측량해야 돼. 자, 조사 측량해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장, 지적도 여기다가 어떻게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지적 3요소입니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모든 토지가 나오고, 자, 하여한다 할 수 있다. 하여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조문 그대로 외우세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낼 거예요. 어떻게 낼까? 일단은 그대로 내면 맞는 지문이죠? 그럼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봐요. 네. 장관을 뭘 받고 했어? 소관청. 자, 하여한다를 뭘 받고 했어? 할 수 있다. 자, 모든 토지를 또, 관리 토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내는 거죠. 예, 그거를 예상하는 거예요. 무슨 스토리나 깊은 이론 그딴 거 없어. 그냥 법 조문 바꿔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완전히 틀린 지문을 만들까? 그것만 연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저하고 이제 앞으로 7, 8, 9, 10 넉 달 동안 요거 싸움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멀쩡한 법조문을 가지고 살살 바꿀 겁니다. 그러면 눈에 딱 보이게 바꿀까 안 보이게 바꿀까? 안 보이게 싹 교묘하게 싹 바꿔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찾아낸 연습하는 거예요. 앞으로 7, 8, 9, 10 넉 달은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 예. 그 이론 같은 건 필요 없어. 숨은 그림만 잘 찾으면 돼. 그죠? 예. 많이 해본 사람이 찾을까? 처음 해본 사람이 찾을까? 많이 해본 사람. 그죠? 문제는 알고 풀어, 모르고 풀어. 일단 모르고 푸는 거예요. 자, 풀다 보면 뭐가 보이는 게 생기겠지. 자, 그렇게 하는 거지. 이론을 완벽하게 한다고 숨은 그림이 보일 리가 없어요. 그렇죠? 자, 조문 요대로 보시고, 자, 누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장관. 하여한다. 모든 토지. 그렇죠? 예. 자, 근데 장관이 자기가 다 하겠어요? 밑에 시키겠어? 밑에 시키겠지. 그죠? 보통은 이 담당은 소관청이에요. 소관청. 자, 뭘 하냐? 앞에 보세요. 자, 지적공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등록됐는데 변해. 자, 그걸 변하는 걸 뭐라 그래요? 토지 이동. 토지이동. 자, 토지이동. 자, 토지이동이 뭐가 있냐? 토지를 보통 분할하거나 또 합병하거나, 자, 지목 변경 하는 거는 보통 누가 해요? 소유자가 내 땅 분할할 거야. 내 땅 합병할 거야. 이걸 어떻게 해? 신청을 해. 자, 소유자 신청을, 토지 이동은 소유자 신청하죠? 예. 그래서 누가 결정해? 소관청이 결정해. 자, 이거 장난칩니다. 소유자가 결정해서 신청한다고 X. 자, 결정은 누가 해요? 소관청이 한 거.
자, 그 다음에 소관청은 또 뭘로 바꿀까? 시도의사 또는 장관 바꾸겠지. 장관이 결정한다 또 그럴듯해요. 그죠? 자, 신청은 누가 하고? 소유자가 하고. 그죠? 뭐를 신청해? 토지 이동을 신청해. 토지 이동을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결정은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한다. 연결될 수 있죠. 자, 얘네들 살살 바꿀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내다 낼 게 없으면 우리 출제자분들이요, 빵꾸를 뚫어서 가로 넣길래. 요 안에 뭐 들어가겠네요. 뻔하잖아요. 소유자, 토지 이동, 소관청 뻔하단 말이에요. 자, 얘들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근데 신청 안 하면 어떡하지? 직권으로. 누가? 소관청이. 여기 다만 붙어 있죠? 다만을 우리 법에서는 단서라 그러거든요. 단서. 자, 64조 1항, 64조 2항 단서. 64조 2항 단서라 그래요. 64조 2항 단서가 딱 나온 순간 직권이구나 그러면 돼. 64조 2항 단서 직권? 예, 신청 없었나 보지? 예, 직권. 누가? 소관청이. 자, 소관청이 알아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수 있다. 됐죠? 예. 그러면 직권은 누가 한다? 소관청이. 막 하겠어요? 계획이 있겠어요? 계획이 있겠죠. 계획적으로 하겠지. 직권을 하려면. 그 계획 이름 뭐예요? 토지 이동, 현황조사, 조사현황. 현황조사,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래서 여기다가 빵꾸를 딱 뚫는 거예요. 이거 무슨 계획이게? 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뭐예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또 객관식으로 가려면요. 자, 요거를 바꿔가지고 토지 이동을 뭘로 바꿔? 이용으로 바꾸지. 토지 이용계획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치사하지만 그딴 거 되는 거예요. 무슨 이론적 깊이 그딴 거 없어. 예. 그냥 말장난 어떻게 치냐. 그거 찾아내는 것만 하면 됩니다.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누가 수립해? 소관청. 소관청이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 하면 안 돼. 시군구 아니에요. 시장, 군수, 구청. 시랑 시장은 다른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니까 자, 시군구별로 수립합니다. 시군구별로 수립한다 그러면 그죠? 예, 김포시장이 우리 김포시 다 계획 세워. 그럼 공무원들이 뭐라 그래? 다요? 힘든데? 그러겠지. 그럼 부득이하면 어떻게 해? 읍면동별로. 그죠? 동별로 하자. 저 시군구, 읍면동. 요게 작년 기출문제. 자, 작년에 여기다 빵꾸 뚫었어요? 여기다 빵꾸 뚫었어요? 저 여기 뭐 들어가냐? 그래 이제 빵꾸 뚫어서 뭐 시도, 뭐 동리 이래 가지고 헷갈리게 넣었단 말이죠. 자, 다시 계획 이름 외우세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자, 시군구별로 소관청이 수립하고 자, 그리고 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수립한다. 예전에는 이 계획을 소관청이 수립할 때 시도지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X 그런 거 없어요. 시도지사 승인사항이 아니죠. 예. 소관청이 알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럼 계획 세운 다음에 뭐 할까? 계획 세운 다음에 뭐 할까? 이 계획 이름 뭐예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잖아. 조사 계획. 그 뭐 할까? 조사를 하겠지. 조사. 뭐 어려워. 그죠? 조사 계획이니까 조사합니다. 자, 이 계획을 왜 세웠어요? 계획 왜 세웠어? 바로 앞장 얘기를 다 까먹었어 지금. 예. 계획을 왜 썼어요? 신청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신청이 없으니까. 답답해 죽겠네 진짜. 자, 신청이 없으면 어떡한다? 직권으로 한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지. 신청이 있으면 신청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뭘 계획을 세워. 자, 계획을 왜 세워요? 신청이 없으니까 뭐 하려고? 직권으로 하려고. 신청이 없으니까 직권으로 하려고. 이게 64조 2항 단서라고요. 됐어요? 예. 분명히 하고 넘어갔는데 다 까먹었지, 지금. 자,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한다. 직권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 그 계획 이름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다. 자, 지금 이거 깨달으려고 지금 몇 달을 고생한 거 이제 알아야 돼, 이제. 자, 요 구조를 알아야 돼요. 예. 요것 때문에 지금 몇 달 동안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생소할 수 있지만 계속 듣던 거죠?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죠? 근데 계획을 왜 세우지? 글쎄. 자, 계획 왜 세워요? 신청이 없으니까. 신청이 없으니까 뭐 하려고? 직권 정리하려고 계획 세우는 거예요. 됐죠? 자, 다시 앞에 보세요. 자, 직권으로 지적구물 정리할 거죠? 예,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하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쓰지 말고. 자, 앞에 봐요. 자, 계획. 그 다음 뭐요? 조사를 하겠지, 조사. 조사하고 나서 뭘 쓰겠어? 조사부를 쓰겠지. 무슨 조사부? 토지 이동 조사부. 자, 뭘로 바꿀까? 이 용으로 바꾸겠지, 용. 자, 토지 이동 조사부. 진짜 나와서 용으로 바꿔도 됐어. 자,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조서. 자, 토지 이동 조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게 나옵니다. 결의서. 자, 결의서 나와야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직권 정리하려고. 자, 직권 정리했으면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랐지. 지가 신청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소유자한테 어떻게 통지해 줍니다. 며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이라고 책에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 교재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요약집 10페이지 보시면, 자, 쓰고 싶었던 게 다 있을 거예요. 자, 요약집 10페이지. 왜 책이 없어? 책이 없어. 괜찮아. 죄진 거 아니야. 예, 이제, 여기 좀 같이 봐요. 같이. 10페이지. 예, 10페이지. 자, 10페이지. 예. 참 다행히 같이 볼 수도 있고. 우리 코로나 시절에는 같이 있으면 큰일 났어요. 그죠? 예, 마스크 쓰고 떨어져 있었는데, 예, 코로나 시절에는 같이 책 봅시다 이 소리도 못 했거든요. 예, 친하게 지내란 말도 못 했어. 코로나 걸릴까봐. 근데 요즘은 이게 좀 낫죠? 예, 자, 10페이지 보시면, 자, 10페이지 보시면, 자, 방금, 보셨던 그림이 다 나와 있죠? 그림. 자, 맨 처음에는 계획. 계획 이름 뭐예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마지막에는 결의서. 무슨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됐죠? 자, 이 순서를 외우라고는 제가 안 하겠어요. 대신에 시작하고 끝은 알아야 돼. 자, 시작은 계획이고 끝은 결의서예요. 시작은 계획이고 끝은 결의서. 자, 결의서가 나와야 뭐 할 수 있다? 지적공부 정리할 수 있다. 그 밑에다가 자, 소유자에게 통지라고 썼어요? 소유자 통지. 그리고 누가 45페이지라고 써놨죠? 예, 그건 지금 안 갈 거예요, 지금. 예. 어쨌든, 요 순서 중에, 자, 시작은 계획이고, 자, 마지막은 결의서예요. 이 계획이 몇 년간 울고 먹었어요, 지금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시군구, 읍면동 이거 하고 계획에 빵꾸 뚫고 몇 번 나왔어. 이동 바꿔서. 근데 저는 또 나오면 좀 그러니까 이거 예상하고 있어요. 결의서.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거 빵꾸 뚫으면 찾을 수 있어요? 빵꾸 뚫으면, 자, 이거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토지동은 똑같아. 토지동. 자, 여기도 토지동 똑같아. 용 바꾸면 안 돼요. 토지 이동. 현황조사계획. 이거는 정리결의서. 현황조사계획. 그죠? 여기는 정리결의서. 그래서 두 개. 자, 빵꾸 뚫으면 찾아야 돼요. 자, 만약에 이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와 지적공부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안 맞으면 어떡해? 뭘 또 각하 등기법이야. 지적법에서 각하 안 나와. 뭘 갑자기 갖고 와요. 자, 얘네가 안 맞으면 어떡해? 다시 해? 좀 멋있게 얘기해요.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쓸 때 잘못 쓴 거지. 뭘 잘못 썼어요? 지금 잘못 썼지. 잘못 썼으면 어떡해? 고쳐야지 그러지 말고 정정. 그죠? 우리가 정정하라고 신청을 할까? 알아서 직권정정할까? 직권정정. 자, 결의서와 다르면 어떻게 한다? 직권정정한다. 글로 가는 거예요. 자, 토지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정정이다. 그래서 직권정정 사유가 9개인가 쭉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자, 37페이지 가보세요. 37페이지. 네, 37페이지. 요약집 37. 3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7페이지 가보시면 직권정정 사유가 쭉 많이 있죠? 네, 그 중에 1번이 뭐예요? 1번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라고 써져 있죠? 예, 그거 확인한 거예요. 예. 토지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 표시에 대한 얘기예요? 소유자에 대한 얘기예요? 토지 표시가 소유자가?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달라졌을 때 토지 이동이죠? 예, 그거를 정리할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럼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렇게 돼요.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표시 토지 이동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결의서 두 개예요.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고 자 제가 43페이지 써놨습니다. 43페이지 가보세요. 43페이지 그림 있어요? 43페이지 43페이지 맨 위에 또 가볼까요? 또 인강 보신 분들은 또 이게 필요하니까. 자, 43페이지 가보시면 결의서가 두 개 있단 말이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 바꾸겠지. 소유자가 변경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OX. X죠. 소유자 변경되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표시가 바뀌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됐죠?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돼? 안 맞으면 직권정정. 안 맞으면 직권정정. 여기서 있죠? 토지정 정리 결의서 내용이 지적공부가 다르면 어떻게 한다? 직권정정한다. 누가 여기다 37페이지로 써놨을걸? 썼어요. 그죠? 예. 됐어요. 예.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결의서대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 지적공부 정리한 게 다 불타서 없어졌어. 다 불타서 없어지면 어떻게 해? 서고에 불났어. 서고 불났어. 그죠? 어떻게 해? 복구해야지, 복구. 지적공부 새로 복구하죠? 복구. 그죠? 복구 누가 해?
서고에 있는 거는 소관청에 복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구하려면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복구 자료를 조사해야 돼. 복구하려면 자료가 필요하죠. 자, 얘가 복구 자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복구 자료 되겠지. 이거 좀 만든 거니까. 자, 이거 찾으면 복구될 수 있죠? 예.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복구 자료가 되는 거예요. 예. 복구 자료가 많이 있는데 제가 두 개만 외우라 그랬어요. 요거 하고 하나 더. 측량 결과도. 자, 측량 결과도. 그죠? 자, 27페이지 가보세요. 27페이지. 27페이지. 몇 번을 본 거야, 지금. 몇 달 동안. 예. 다시 정리하는 거 지금. 자, 27페이지 보시면 복구가 나와 있죠? 복구. 자, 아래쪽에 보시면, 자, 복구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두 개만 외우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또 측량, 결과도. 그래서 딴 거는 시험에 객관식이니까 통밥을 굴리면 맞출 수 있어. 근데 이 두 개는 못 외우면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하고, 또 측량, 결과도. 그렇죠? 얘네들 복구 자료가 된다. 이것만 단독 질문으로 나온 적 있어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는 복구 자료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걸 안 외웠으면 이건 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이 멘트 지금 외우는 거 지금. 이거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외우려고 하는 거 지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나 분명히 해줬어 이거 진짜. 예. 나오면 적중했다고 막 게시판에 써야 돼. 예.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좀 외우라고 좀. 예. 제가 재작년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몇 번 했다며 마지막에 그 탁 나왔어. 빵꾸를 뚫어가지고 맞추라고. 그러고 나서 수업 시간에 한 줄도 몰라. 예? 예? 몰라. 뭐 그런 게 나왔더라. 이런단 말이죠. 구석에서 나오네. 이딴 소리 하고. 그죠? 자, 그거 적중했으니까 이번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나 이제 찍어줬어 이거. 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여기저기 있단 말이게. 여기저기. 이거 토지 표시에 대한 얘기다. 없어지면 복구한다. 다르면 직권 점령한다. 그죠? 예. 됐어요?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외우세요. 예. 아니, 또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난 못 외우는데 그러지 말고. 예. 또 몇 명 결심한다? 집에 가서 외운다고? 12시 넘었는데 우리 백지야, 백지.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외워요. 예. 12시 딱 넘어가는 순간, 그죠? 뭘 외우라 그랬더라. 예. 자, 외워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외우세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됐죠? 됐어요? 예, 이제 문제집 한번 볼게요, 문제집. 자, 문제집. 자, 문제집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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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페이지 대표 유형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올해 7, 8월 강의 계획서에다가 이 문제 중에 그 핵심 문제 다 추려드렸죠? 꼭 풀어보세요 하는 몇 번 딱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미리 좀 풀어오시면 좋겠어요. 예. 뭐 안 풀어오시더라도 복습이라도 그걸로 하시라고요. 다 풀기 뭐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거라도 좀 푸시라고 좀 찝어드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대표 유형 이거 봐야 돼요. 자, 모든 토지 보이세요? 모든 토지 누가 해야 돼? 장관. 그죠? 소관청이 모든 토지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나라 영토 다 하는 건데. 이건 장관이 하는 거죠. 예. 자, 장관이 하나하나. 필지별로. 자, 필지별로 소지, 지면, 경자 등을 조사도 하고 측량도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됐죠? 그래서 3요소가 나옵니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게 지적의 가장 기본이에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자,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대. 자, 토지 이동이 있으면 분할이나 합병이나 신규 등록이나 말소나 뭐 이런 게 있대. 그럼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가. 자, 분할 신청, 합병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결정은 누가 해? 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장관이 결정한다 아니죠? 예. 다만 단서 나왔죠? 자,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직권을 할 수 있지. 자, 직권을 하려면 계획이 필요해요? 자, 무슨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왜 틀렸어요? 이용. 그죠? 예. 이거 미리 생각 안 하면 안 보여요. 예, 미리 생각하고 이거 바꿀 거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 그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누가 수립해요? 소관청이 수립하죠. 그죠? 소관청이.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했대. 그럼 무슨 조사부? 토지 이동 조사부. 자, 토지 이동 조사부죠. 자, 토지 이용 조사부 아니에요. 그다음에 5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결정했어요. 그러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있다 없다. 이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됐어요. 네, 이 정도. 자, 옆에 1번 문제는 뭐 너무 쉽죠? 자, 1번 문제.
자, 이거 문제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계속 반복해서 외우라고 만든 거예요. 자, 여기 모든 토지 나왔죠? 등록해야 된다. 누구? 국장. 예, 등록할 때, 자, 토지 이동이 있으면, 자,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결정은 소관청이 한다.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됐고요. 자, 또 넘어가 보시면 4번. 4번 한번 2번 단 보세요. 2번. 자, 2번 단 볼까요? 자, 이번에 바르지 못한 거.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옆에 토지에 이동 있으면, 자,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한다. 자,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신청이 없어서 직권을 하려면 계획이 필요하죠? 자, 계획 이름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누가 수립해요? 소관청. 자, 소관청이니까 시, 군, 구별로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제 볼게요. 토지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리하려는 데에는 자, 조서를 작성해서 첨부하고, 자, 중요한 거. 자, 여기다가 법 64조 2항 단서. 기억나세요? 64조 2항 단서에 따른 직권 정리다라고 쓰게 돼 있어요. 64조 2항 단서가 딱 나오면 직권이구나라고 바로 찾아내는 겁니다. 됐어요. 자, 4번 한번 보세요. 4번. 자,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자, 결정할 때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죠. 자, 직권으로 정리할 때 조사부를 근거로 조서를 작성해서 자, 어디다 첨부해요? 뭐라고요? 계획은 나잖아. 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렇게 외워도 모르잖아요, 지금.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됐어요.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의서를 가지고 지적 공부가 직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64조 2항 단서라고 조서에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때 이제 결의서 이렇게 이제 출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멘트 외우세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네. 자, 됐고요. 또 넘어가 봅시다. 자, 넘어가셔서 6번 한번 볼까요? 6번. 자, 6번. 자, 6번 한번 볼까요? 6번. 6번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토지예요? 모든 토지. 자, 모든 토지. 자, 모든 토지에서 소지 지으면 경자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관리토지, 모든 토지 이것도 실제 기출됐었어요. 네, 관리토지라고 틀린 지문 냈었습니다. 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옆에 토지 이동했을 때, 자, 소유자가 결정해요? 아니죠. 자, 소유자는 신청하고 결정은 소관청이 하는 거죠. 틀렸어요. 네. 자, 신청이 없으면, 자, 소관청이 직권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4번 소관청의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결정할 때 자, 계획이 필요하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맞아요? 네. 자, 5번 보세요. 자, 직권으로 정리를 한대. 그럼 조서를 작성해. 그래서 자, 결의서에 첨부해. 자,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해. 자, 조사하고 조사부 작성하고 그리고 지적공부 정리 순으로 이루어진다. 자, 순서 요 순서가 아니죠. 뭐가 잘못됐냐? 자, 결의서가 맨 마지막 빠져야지. 결의서가 나와야 지적공부 정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의서가 맨 앞에 있으면 이거 순서가 틀렸잖아요. 알 수 있죠? 자, 이 세부적인 순서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시작은 뭐다? 계획이다, 계획. 자, 지적공부 정리하려면 그 직전에는 결의서가 나온다. 요 순서 중에 시작과 끝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작은 계획이고 끝은 결의서다. 그래서 결의서가 있어야 지적공부 정리가 되고, 그럼 직권 정리 됐으니까 소유자가 알아볼라. 몰라. 자, 모르면 어떡한다? 통지한다. 통지. 자, 통지 며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때 소유자한테 통지하는 사유가 9개인가 쭉 있거든요. 지읒개인가 쭉 있어.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소관청이 신청이 없어서 직권 정리했을 때. 그때, 자, 계획을 세우겠죠? 계획. 무슨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가지고 자, 직권 정리하고 나면 소유자한테 통지한다. 그 통지 사유에다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고 아마 써놨을 거예요. 못 믿겠어 지금? 기억 안 나요? 자, 다시 이것만 확인하고 쉴 거예요. 자, 우리 요약지 페이지 45페이지 보세요. 요약지 페이지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린 또 큰 그림이 다 있어. 다 써놨어요. 자, 요약집 45페이지 함께 가보세요. 요약집 45. 자, 요약집 45페이지 보시면 통지사유 나왔어요? 그건 막 15일 7일 써있죠? 네, 15일 7일.
자, 45페이지 보시면 소관청의 소유자한테 통지한 게 15일 7일이 있고요. 자, 밑에 통지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통지 사유가 지읒계가 있는데 기억. 요거요. 방금 본 게 이거요. 예. 그래서 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지목 면적경약표를 직권으로 등록했을 때 신청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신청이 없으니까 직권을 했겠지. 그럼 직권하려면 계획이 필요하죠? 무슨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고 여기다 썼어 안 썼어? 썼을걸요? 예, 그때 시험지에 썼어요. 그죠? 계획이 세우면 계획 세웠어. 그다음 뭐예요? 계획이 나왔어. 그다음 뭐예요? 조사부 조서. 마지막에 뭐가 나와? 결의서. 그래서 결의서가 나오면 어떡한다? 지적공물 직권 정리한다. 직권 정리하면 이제 소유자한테 통지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절차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예.